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질 석방 문제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하마스가 200명 이상의 인질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스라엘이 대화를 위해 지상전을 늦출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부산에서 택시와 버스 등 6대가 잇따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와 조업 중이던 어부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군은 뒤늦게 북한 어선이란 사실을 파악하는 등 대북 경계 허점을 또다시 노출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의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반박할 정황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의 한낮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며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에서 인질 석방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카타르와 이집트 등의 중재로 대규모 인질 협상이 진행 중이란 보도가 나온 건데 이스라엘군은 지상전 개시를 앞두고 전술적, 전략적 고려가 있다며 이를 간접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첫 소식 고정수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을 습격하며 가자 지구로 수백 명의 인질을 잡아갔습니다. 막대한 포상을 걸었다는 정황도 제기됐습니다. قديش المكافأة قالوا لكم؟ شقة منزل بيت $10,000. 이런 이유 등으로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비인도주의를 규탄하며 직접 인질 석방 협상에 나서는 걸 거부하고 가자 지구를 연일 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하마스는 카타르, 이집트 등과 대화하며 잇따라 인질을 풀어줬습니다. 카타르와 이집트, 다른 국가까지 더해 하마스와 현재 대규모 인질 석방 협상이 진행 중이란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정부 또한 대규모 인질 석방 관련 대화를 위해 가자지구 지상전을 며칠 연기할 수 있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정치적 결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בשלב הזה ישנם שיקולים טקטיים עד אסטרטגיים שמאפשרים לנו עוד זמן לשפר ולנצל כל דקה כדי להיות מוכנים אפילו יותר.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회의에서 하마스의 민간인 납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인도주의적 휴전을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의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와 통화를 하고 분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서 이란이 개입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유엔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개입할 때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실수를 저지르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seek conflict with Iran. We do not want this war to widen. But if Iran or its proxies attack U.S. personnel anywhere, make no mistake. 이어 하마스 공격에 사망한 이스라엘 민간인의 희생을 언급하며 유엔 이사국들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안보리에 참석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책임과 이스라엘의 점령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현재 시점에서의 정전 요구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And as I think you've heard us say, a ceasefire right now really only benefits Hamas. 백악관은 또 이란의 개입을 눈감을 수 없다면서도 하마스의 공격에 이란이 직접 개입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인질 석방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확전을 경계하고 이란의 개입을 차단하는 전략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가 가자지구에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로 연료 공급이 중단되자 구호품 운반이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군사작전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가자지구로의 연료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 기구가 활동을 중단할 경우 이집트를 통해 가자지구에 전달되는 소규모 구호품 지원도 어렵게 될 전망입니다. 어제 오전 목선을 탄 북한 주민 4명이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우리 어민의 신고를 받고서야 해경이 출동했는데 경계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속초시 동쪽 약 11km 해상에서 북한 소형 목선이 발견됐습니다. 이 목선엔 남성 1명과 여성 3명 등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일가족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모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은 합동신문을 진행해 이들의 이동 경로와 귀순 의사가 확실한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새벽 4시쯤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활동을 포착했습니다. 감시 장비로 오전 5시 반쯤 의심 선박을 처음 포착했지만 목선의 형태를 식별한 건 오전 6시 59분쯤이었습니다. 오전 7시 10분 우리 어민이 목선을 발견해 신고했고 해경이 북한 주민 4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해안 감시 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하여 추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상에서 북 소형 목선을 발견한 우리 어선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감시 장비로 처음 포착한 뒤 어민 신고 전까지 북방 한계선 남쪽 약 40km 해상까지 내려온 목선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이미 포착이 돼서 작전이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군에서 경계 작전의 실패가 아닌가 하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동해 북방 한계선이 400여 킬로미터인데 외곽 바다는 경비 함정이 2척 정도라 포착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크기 7.5m의 목선을 레이더로 찾아낸 건 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의 해명에도 동해 북방 한계선 감시 경계 작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동해로 넘어온 이 4명의 북한 주민을 처음 발견한 건 속초 지역의 어민 임재길 씨였습니다. 임 씨는 북한 주민과 대화도 나누고 물과 담배도 줬다는데요. 특히 배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들은 한 가족 같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장진철 기자입니다. 속초 앞바다로 조업에 나선 임재길 씨가 목선을 본 건 어제 오전 7시 10분쯤입니다. 낯선 모습의 배를 보고 다가가 보니 길이 5m 정도 배 안에 창고 안 1명을 뺀 일상복장의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보였습니다. 차림새를 보니까는 여자는 구두 신었더라고요. 뭐 가족이라 그러면 어머니 같아요. 뭐. 그 젊은 여자는 운동화 신고. 북한 주민들의 여기가 어디쯤이냐는 물음에 속초다라고 답했더니 표정이 밝아졌다고 기억했습니다. 임 씨는 북한에서 왔느냐고 물었고 북한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새벽에 출발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선은 뒷부분에 작은 엔진이 있었지만 연료가 부족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주민은 이곳을 통해 어선에 올라타 자신의 배의 줄을 이 봉에 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선에서 내려 목선의 엔진을 껐습니다. 임 씨는 우리 군과 해경이 근접할 땐 불안해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인이 위험하지 않다고 안심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굳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 공군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그 되는 것 같아요. 실향민 2세대인 임 씨에게 북한 주민을 직접 만난 소감을 묻자 한민족을 봤는데 이상함을 느낄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오늘도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부터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도 짙은 안개가 말썽입니다. 현재 경기도 용인과 충남 천안을 포함해서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가 100m 미만으로 좁혀진 곳이 있고요. 특히 강이나 호수와 인접한 도로와 교량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안개가 걷히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높겠습니다만 일교차는 여전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22도, 순천과 경주는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오전과 밤한때 일시적으로 대기질이 탁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3.3도, 대전 10.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0도를 웃돌며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버스와 부딪히면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4명이 급류에 휩쓸려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병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검은색 택시 앞부분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부산 만덕동의 한 교차로에서 택시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며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기사가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직원 2명이 화상을 입고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초를 켜는 순간 폭발이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크게 파손된 SUV 차량과 사고를 수습하던 중장비가 하천에 서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베트남 남부 달랏 지역에서 한국인 관광객 4명을 태운 하천 투어 차량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렸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인 4명 모두 숨졌는데 현지 언론은 이들이 60, 70대라고 전하며 지난 10년간 한 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홍수에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사고 현장으로 영사를 급파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우리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당속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 어선에 긴 쇠창살을 붙인 채 우리 해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전속력으로 도주합니다. 자세히 보니 어선의 옆면에 여러 개의 긴 쇠창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접근에 애를 먹던 해경대원들이 긴 추적 끝에 어렵게 어선에 오릅니다. 등선 시작했음. 버스가 1명, 2명, 3명. 각각 80톤과 60톤인 두 어선이 백령도 북서쪽 22km 해상에서 짝을 지어 그물을 끌며 조업하다 해경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두 어선 내 저장고에는 우리 해역에서 몰래 잡은 까나리를 비롯한 잡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서해 최북단 서해 5도를 책임지는 해경특별경비단은 두 어선을 포함해 이달에만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에서 7척의 중국 어선을 납포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는 모두 9척을 붙잡았는데 대부분이 10월에 붙잡힐 정도로 가을 성어기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이 제일 심합니다. 해경은 중국 어선에 대해 관용 없는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호등이 없어 우회전 일시정지 구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차체가 높은 덤프트럭은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 이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덤프트럭 한 대가 횡단보도 위에 멈춰서 있습니다. 잠시 후 길을 건너는 한 여성이 트럭 앞을 지나고 사람을 보지 못한 트럭이 출발하며 여성과 부딪힙니다. 차가 이제 우회전 하려고 했는데 이쪽은 차만 보고 저쪽에 횡단보도 걷는 건 못 보고.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입니다. 트럭에 치인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사고 지역은 우회전 일시정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곳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화물차는 차체가 높아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특히 우회전을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의 시야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라든지 센서들을 착용을 해서 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630명.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화물차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약 12%에 불과했지만 사망자 비율은 2배 수준이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다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도주한 40대 피의자가 송환됐습니다. 숨진 택시기사의 금품까지 훔치고 직접 택시를 몰아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간 이 피의자는 태국에 가서 쓸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현지 경찰이 공항에서 수갑을 찬 남성을 우리나라 경찰에 넘깁니다.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는 40대 피의자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변명기에 있으면 구속 적부심 법원에다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남성은 그제 새벽 3시쯤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다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택시기사의 금품까지 훔친 남성은 시신을 도로에 버리고 직접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제 오전 6시 50분쯤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서 숨진 택시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남성이 방콕행 비행기를 탄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피의자는 태국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가던 길에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훔치려다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에 들어가서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 택시 기사를 상대로 범행을 한 거에 맞고요.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서울 대학가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전단이 뿌려졌다는 사실 연속해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전단을 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생활비를 벌려고 이런 짓을 벌였다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노하린 기자입니다. 주황색 반바지에 후드티 차림의 남성이 주변을 살피며 걸어옵니다. 대학가의 명함 형태의 액상대마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모습입니다. 3시부터 5시 사이에 한번 왔다 갔어요. 하는 거 보니까 CCTV 그것 좀 확인할 수 있냐 그러고. A씨는 지난 20일 오후 건국대에서 마약 전단을 뿌린 뒤 집으로 돌아왔다가 홍익대로 이동했고 다음 날에는 가천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렇게 뿌려진 전단만 200장이 넘습니다.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예술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액상대마가 창작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유행한데요. 예능 쪽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대학을 중심으로. 경찰은 A씨의 집에서도 불상의 액체를 압수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남성의 최근 행적과 공범 등을 조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아린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의 순국 제80주기 추모식 및 청산리 전투 전승 103주년 기념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립니다. 추모식엔 오원식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회원 등 100여 명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 황대한과 배우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상원, 황은희에게는 사형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공범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연금공단 등 피감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실행 방안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안전대책 등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의 성과급으로 50억 원을 받아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의원이 오늘 검찰에 소환됩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는데 검찰은 추가 정황을 확보해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곽상도 전 의원.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이례적으로 과하다면서도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곽 전 의원이 아들의 생활비를 부담했다거나 아들이 받은 돈 가운데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된 정황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보강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로 보이는 정황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이 세금을 내거나 아들이 대학 등록금을 지출하는 과정 등에서 서로 간 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이 청탁의 이유가 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와 관련해서도 컨소시엄 와해 시도를 입증할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컨소시엄이 와해될 위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곽 전 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곽상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같은 정황들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13년 동안 의붓 딸을 성폭행한 계부 사건, MBN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이 남성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이 남성에게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를 포함해 총 8가지의 죄명을 적용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형사들의 팔에 붙들려 경찰서 문을 나섭니다. 바로 13년간 의붓 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 A씨입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앞서 A씨는 피해자가 12살인 2008년에 처음 강제추행을 저질렀는데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도 성인이 될 때까지 성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A씨는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됐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전자기기에서 피해자와 관련한 성착취물이 발견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번에 A씨를 송치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A씨가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도주하며 자신의 가정을 버리고 간 것에 대한 책임으로 해석됩니다. 송치를 했다는 것은 양육자가 자신의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그래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검찰로 아동학대 부분도 송치했다. 계부 A씨에 대한 판단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가운데 외신도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주목했습니다. 미국 연예 매체 할리우드 리포트는 현지 시간 23일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이선균이 해당 의혹으로 촬영 중인 드라마에선 하차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일 또 다른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도 이선균의 내사 소식을 전했고요. 이외에도 포브스 등 다수의 외신이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전했습니다. 이선균 씨는 영화 기생충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는데요.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라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네요. 경찰은 빠른 시일 안에 이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지난 3월 우리를 탈출해 서울 시내를 활보하다 붙잡혔던 얼룩말 세로의 여자친구 코코가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서울 어린이대공원은 지난 11일 아침 코코의 복부가 부풀고 기립이 어려워 치료에 나섰지만 16일 새벽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말 전문병원으로 이송됐고 수술 직전 결국 숨을 거뒀다고 전했습니다. 코코의 사인은 배앓이에 의한 소결장 폐색 및 괴사로 추정된다는데요. 이에 서울 어린이대공원 손성일 원장은 진료와 사육 관리 등 강화된 대책을 세우고 동물원 면적을 넓히는 등 재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세로는 코코가 사라진 16일 새벽부터 방사장을 돌아다니며 울다가 최근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숲속에서 주인과 함께 걷던 반려견. 갑자기 땅이 숨을 쉬는 것처럼 들썩입니다. 영국 북동부 노섬벌랜드의 한 해변 마을의 길에는
하얀 거품이 번복이 됐는데요. 이런 기이한 현상은 지난 주말 영국을 강타한 가을 태풍 바벳 때문이라고요. 거품은 태풍으로 거세진 파도가 바닷속 유기물과 섞이고 분해되면서 생성됐고 숲속 땅이 숨쉬듯 부풀어 움직이는 건 폭우에 젖은 땅에 강풍이 불어 나무 뿌리가 붙들고 있는 지면이 들썩인 거라고요. 이런 기현상은 영국 전역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 주 많은 비가 예측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조두순과 박병호와 같은 이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 일반 국민들과 함께 거주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성범죄자들은 국가가 지정하는 시설에 집단으로 모여 살도록 법무부가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성범죄자들에 대해 입이 쫙 벌어지는 나쁜 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법무부의 발표 내용과 예상되는 논란을 박은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박병화는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수원대학가의 원룸에 입주해 당시 여대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박병화는 퇴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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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나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해도 국가가 지정한 시설에서만 살도록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가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학교와 같은 특정 시설 인근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 오히려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보고 정책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거주지 제한 적용 대상은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하거나 3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감독을 받는 수용자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범죄자입니다. 일각에서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침해 또는 이중처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남용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 즉 섹슈얼 프레데이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분석해보면 그냥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거주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장이 출소 전 신청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제정안이 정부의 입법 예고한 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과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어떤 시설을 활용할지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혀 시설이 들어설 지역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라 면책특권을 적용한 건데 당시 함께 고소당한 더 탐사 강진구 대표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새벽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한 장관은 김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 탐사 강진구 공동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김 의원과 더 탐사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년 만에 김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발언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으로 인정돼 면책특권이 적용된 겁니다. 김 의원과 더 탐사가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과 함께 고소당한 더 탐사 강진구 대표 등은 명예훼손과 공동주거침입, 스토킹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해마다 이맘때 미국 플로리다 키웨스트 해변에서는요, 그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자전거 행렬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화려하기 그지없고 조금은 오싹한 그 현장으로 갑니다. 해안 도로를 가득 메운 자전거 운전자들,
하나하나 면면이 심상치 않습니다. 창백한 분장에 입에는 선혈이 낭자하고요. 여기저기 붉은 피로 얼룩진 복장에 비틀거리는 모습, 영락없는 좀비 그 자체인데요. 각양각색의 참가자들과 역시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꾸며진 자전거들. 미국 플로리다 키웨스트에서 열린 판타지 페스트 현장입니다. 100여 개의 이벤트로 꾸며지는 이 연례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바로 이 좀비 자전거 대회라고요. 올해도 자신만의 개성과 창의성을 마음껏 뽐낸 참가자들과 함께 축제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들뜬 플로리다 해변, 훈훈함을 자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개월간의 재활 치료를 마친 바다 거북이가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의미 있는 인물이 동참해 더 뜻깊었다고요? 조심스레 옮겨지는 커다란 바다 거북이 로키. 몇 사람이 달라붙어도 쉽지 않을 만큼 무거운데요. 마침내 물에 다다른 로키가 천천히 헤엄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응원의 함성과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지난 1월 이곳 어류 및 야생동물 보호위원회에 구조된 로키. 장장 8시간의 긴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는데요. 수개월간의 치료 끝에 마침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초로 쿠바 해협 횡단에 성공한 장거리 수영 선수 다이아나 니아드가 함께 자리를 더 빛냈다고 하네요. 이탈리아에선 기후 활동가들이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정부 정책에 거짓말과 모순이 가득하다는 건데요.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나죠. 이탈리아가 고향인 피노키오가 시위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불타는 지구를 품에 안은 피노키오 인형. 있는 대로 코가 길어진 거짓말쟁이 피노키오들이 잔뜩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인프라교통부 청사에서 벌어진 시위 현장인데요. 올해 본토와 시칠리아 섬을 잇는 메시나 대교 건설 사업을 재개한 이탈리아 당국. 우리 돈 약 17조 원이 투입될 이 사업에 당국은 막대한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후 활동가들은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 악화로 이어질 거라며 정부의 거짓말과 모순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 7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아 시행된 제도인데 정작 지금까지 수신료를 따로 내겠다고 신청한 비율은 2%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는 7월 12일 시작됐습니다. 처음 석 달의 준비 기간에는 신청자에 한해 실시한 뒤 전면 시행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기한은 지났고 아직 징수 방법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달라진 제도는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세대 1990만 가구 중 신청 가구는 43만 가구, 신청률은 고작 2.2%입니다. 특히 수신료 관리를 개인이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하는 경우 988만 가구 중 15만 가구로 1.6%에 그쳤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실시한 국민 제안 토론에서 96.5%가 분리징수에 찬성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KBS의 징수 위탁기관인 한국전력은 완전 분리징수가 예고됐고 신청과 입금 등 절차가 복잡해 국민들이 기존 방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분리납부 첫 단계인 별도의 수신료 청구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3개월의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한전은 소극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전 측은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 발행하는 등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KBS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중동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며 일정을 소화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방문지인 카타르 도하에 도착해 순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디 일정 마지막 날 조수석에 앉은 윤석열 대통령과 운전석의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웃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예고 없이 차량을 운전해 윤 대통령을 데리러 왔고 함께 마지막 일정이 열린 포럼장으로 이동한 건데
상당히 파격적인 예우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왕세자의 환송 속에 사우디 일정을 마치고 윤 대통령 부부는 카타르 도하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기업은 지난 50년간 카타르 내 건설 사업 약 130건에 참여했고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액화 천연가스 공급 국가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건설 중심이던 교류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방산과 첨단 산업, 교육, 문화 협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스마트팜 협력 MOU를 개정하여 스마트팜 기술단지 조성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장 우리 시간 오늘 열릴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협력 확대의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됩니다. 카타르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모이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에너지와 인프라 등 분야에서 양해각서 다수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도하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여야가 국회 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야유를 보내는 걸 하지 않겠다는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민생 경쟁을 하겠다는 정치권의 변화일까요? 하지만 그 민생을 논할 여야 대표 회담을 두고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장, 여야의 고성이 오갑니다. 한동훈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를 지금 신선한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책임져라! 여보가! 들어봐! 보다 못한 국회의장이 나섭니다.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당의 피켓을 두고 공방 끝에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팻말 듣고 발언하면 이게 오늘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면 할 수 필요가 있냐고요. 여야는 앞으로 국회 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거나 야유를 보내는 걸 자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것을 제안을 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정쟁형 현수막 철거에 이어 민생을 앞세우겠다는 취지인데 오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첫 시험대입니다. 하지만 정작 민생을 논의할 여야 대표 회담 방식을 두고는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내각 송사퇴를 주장하고 여당 대표와의 만남을 무의미한 것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도전장이지.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내일까지 혁신위원 인선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권을 부여받았다는 혁신위가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두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전민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사 사무실에 출근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번엔 다 바뀌어야 한다며 새신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내일까지는 혁신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이번 주 내에 혁신이 가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윤계와의 통합도 모두 다 내려놓고 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눈물 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그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이번에 다 바뀌어야 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혁신위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룰 변경 등을 시도할지도 관심입니다. 이를 두고 한 국민의힘 의원은 혁신위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고 다른 의원은 다선 의원의 험지 출마와 같은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혁신위는 중립성이 요구되는 만큼 개파 논란이 없는 혁신위원 인선에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3년 만에 감소했지만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월 평균 166만 6천 원으로 2017년 이후 6년째 벌어지며 또다시 역대 최대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인 이상 기후 때문에 이 초콜릿의 핵심 원료인 카카오 가격이 4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번 헬로윈 시즌에 사용될 초콜릿과 사탕 등 이 캔디류의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카카오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40% 이상 급등했는데 현재 미국에서 거래되는 주요 원자재 상품 가운데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올해 3분기 전국 땅값이 0.3%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전국 땅값은 올해 3월 반등해 7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국 집가 변동률은 올해 1분기 0.05% 하락했지만 2분기부터 0.11%로 반등했고 3분기엔 0.3%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이었고 경기도와 세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아동 9천여 명의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태어난 아동이 대상인데요. 지자체가 먼저 조사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장덕진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은 전국에 9,603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에 태어난 아동이 대상으로 출생 후 B형 간염 접종을 하면 부여되는 임시번호만 있고 주민등록은 안 된 아동들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복지부가 이제야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2015년 이전 출생한 아동 중에서도 이 끔찍한 아동 학대나 또 사망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발견되는 아동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질병청에 사전에 그거를 한번 점검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그걸 이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 아동들은 현재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전수조사는 지자체가 전화나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아동학대 혐의가 있거나 아동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앞서 지난 7월 2015년부터 2023년 5월 사이 태어난 미등록 아동 2천여 명을 조사해 283명이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이 지난 조사의 4배가 넘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 사례가 확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중국 칭따오 맥주 공장에서 맥주 원료의 소변을 보는 영상이 퍼지며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맥주 수입액은 일본과 네덜란드에 이어서 3번째로 중국이 많은데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중국 산둥성에 있는 한 칭다오 맥주 공장. 맥주 원료의 소변을 보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칭다오 맥주 측은 한국에 들어오는 맥주는 이 공장에서 만들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여전합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소비자들은 해당 맥주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사 먹지 않아요. 머리카락만 들어가도 저희 음식 다 바꾸는데 제가 기억하는 동안은 다시 먹지 않을 것 같아요. 제품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칭다오 맥주의 주말 편의점 매출이 한 주 만에 26%나 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중국 음식점은 수입 감소를 우려해 아예 맥주를 바꿀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7, 8병 팔고 10병 정도가 나가는데 요즘에는 아예 찾으시는 분이 없어요. 다른 맥주로 대체를 해야죠. 잘 나가는 맥주로. 올 들어 수입된 중국 맥주는 2,700만 달러 규모로 일본과 네덜란드에 이어 3번째로 많습니다. 지난해까지 수입량 1등이었던 중국 맥주 인기가 올해 주춤해진 건데 앞으로 수입 맥주 시장 판도가 중국에 더 불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일본 브랜드인 아사히와 기린도 한국에서 파는 병맥주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 이번 사태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내 10대 증권사들의 투자 담당 임원들이 2018년부터 5년간 챙긴 상여금이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는 바닥을 기다시피 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는데도 말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에 이어서 증권사에 대해서도 과도한 성과급 책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코스피 종가지수입니다. 2021년 3,000원 선까지 다가섰지만 지난해 2,200원 선까지 큰 폭으로 떨어져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10대 증권사들의 투자 담당 임원들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챙긴 상여금만 820억 원으로 전체 증권사 당기순이익이 반토막 났는데 상여금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습니다. 성과급이 가장 많은 곳은 메리츠 증권입니다. 특히 부동산 PF 임원들이 다른 증권사보다 2배나 많아 성과급 규모가 4년간 3,554억 원에 달했습니다.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5년간 지점 169곳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고위 임원들만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챙겼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계속 시장이 안 좋아서 내부적으로 좀 침체된 분위기였는데 일부 사람들만 이렇게 성과급 많이 가져가는 거 보면 허탈한 마음이 좀 들 때도 있는. 올해는 부동산 PF 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성과급 환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증권사들의 성과급 잔치 논란에 금융당국도 과도한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2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회사 돈 420여억 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부터 3년간 복역하고서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짙은 안개가 말썽입니다. 현재 경기도 포천과 충남 천안을 포함해서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진 곳이 많고요. 특히 강이나 호수와 인접한 도로와 교량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안개가 걷히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높겠습니다만 일교차는 여전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22도, 순천과 경주는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대체로 무난하겠지만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오전과 밤한때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2.8도, 대전 10.5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2도, 광주와 대구는 23도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서부와 호남에는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역도 모레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